안녕하세요. 플래시 CC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드로잉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은 개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할 부분은 도형 도구입니다. 자, 도형이라고 하면 사각형도 있을 수가 있고 원도 있고요. 또 다각형도 포함이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사각형 도구인데요. 말 그대로 사각형을 그려주는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각형 도구는 도구 상자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우리가 선택한 도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속성을 보기 위해서는 속성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속성창은 패널과 함께 묶여져 있었죠. 자, 우리가 이 속성창에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사각형의 위치 또는 크기, 면의 색, 테두리의 색, 또 테두리의 두께나 선의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성창을 통해서 사각형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사각형 옵션에서는 우리가 모퉁이 반경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모퉁이 반경은 우리가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4개의 모서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모서리에 대한 둥글기 또는 안쪽으로 파고드는 정도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원 도구인데요. 자, 타원 도구는 타원 형태도 그릴 수 있고 정원도 그릴 수 있는 도구인데요. 역시 속성창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위치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크기와 면의 색상, 그리고 테두리의 색상, 테두리의 두께, 선의 스타일, 역시 사각형과 동일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또 속성창에서 여러분들이 타원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타원 옵션은 시작 각도, 종료 각도 또는 내부 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부 반경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넛 형태의 원을 그리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미티브 사각형 도구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었던 사각형 도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각형이나 또는 타원 도구 같은 경우에는 쉐이프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자, 그러니까 묶여져 있지 않은 형태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리미티브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전체가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는데요. 패스 형태로 작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각형 도구에서 적용했었던 값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미티브 타원 도구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타원 도구와 동일하게 원을 그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하지만 역시 형태가 하나의 패스 형태로 묶여져 있고요. 역시 속성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타원의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이니까 시작 각도, 종료 각도, 그리고 내부 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각형 별 도구인데요. 다각형과 그리고 별을 그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우선 다각형 별 도구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속성창에 가셔서 옵션을 변경하시면 되겠죠. 자, 다각형이라고 하면 변의 개수를 다양하게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팔각형, 오각형, 삼각형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오각형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의 수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별 같은 경우에는 변의 수가 아니라 꼭지점의 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선택 도구입니다. 자, 선택 도구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선택 도구는 개체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도구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 개체의 위치를 변경해 주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체 선택해 주시고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도형 도구를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사각형 도구 또는 타원 도구 같은 경우에는 쉐이프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면과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둘 다 동시에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이 없는 테두리로만 사각형도 그릴 수 있고요. 또는 테두리가 없는 면만 가지고 있는 사각형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체를 그리게 되는데 쉐이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개체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와 면이 동시에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선택할 때는 분리가 돼서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셔서 전체적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따로따로 선택도 역시 가능합니다. 반면에 프리미티브 도형들이나 객체 드로잉 도형 같은 경우에는 면과 테두리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의 덩어리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클릭만으로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자, 객체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각형이나 타원을 선택하셨을 때 도구 상자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플래시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플래시로 이동해서 새로운 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액션 스크립트 3.0으로 문서를 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화면에는 무제1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열렸는데요. 자, 무제1로 이름이 보여지는 건 우리가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게 되면 저장한 이름이 이 부분에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저장 버튼 눌러줬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저장할 폴더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저는 내 문서에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 2, 3이라는 이름을 줄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확장자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FLA라는 확장자가 붙겠죠? 자, 저는 저장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서의 이름이 무제-1이 아니라 123.FLA로 변경이 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지금 현재 열어놓은 문서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이 문서를 우리가 열 때도 값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열어놓은 이후에도 속성창을 통해서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제작 부분을 조금 접어뒀고요. 제가 위쪽에 있는 견본창을 조금 좁게 보고요. 속성창을 좀 크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래쪽에 보여지는 속성 부분을 보시게 되면 FPS 24라고 설정되어져 있고요. 크기 550 그리고 400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값은 우리가 지금 열어놓은 이 흰색 화면, 그러니까 스테이지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요. 자, 제가 화면을 조금 작게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사이즈가 바로 550픽셀에 400픽셀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는 550이고 세로가 400이라는 얘기겠죠. 자, 지금 현재 단위는 픽셀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값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서를 열 때도 설정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열어놓은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저는 앞쪽에 있는 가로 수치를 변경을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수치 위쪽에 올려놓으시게 되면 양방향 화살표가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요. 좌우로 움직이시게 되면 수치가 변경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도 스테이지의 크기가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이 수치 부분을 클릭하셔서 직접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실 수도 있겠죠. 자, 저는 600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고 엔터 눌러보게 되면 사이즈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저는 높이 값도 변경을 해볼 거예요. 자, 제가 100으로 변경하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 세로의 폭이 지금 100픽셀로 변경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스테이지 색상도 당연히 조절이 가능하겠죠. 자, 저는 검정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자, 색상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옆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구 형태가 보여지는데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문서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는 창입니다. 자, 가장 위쪽에 지금 단위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만드는 플래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웹상에서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픽셀을 이용하시는 편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니터도 픽셀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실 때도 대부분 픽셀로 작업을 하시니까 픽셀로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또 아래쪽 부분에 보여지는 스테이지 크기를 이 부분에서도 역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옆부분에 보면 내용의 일치라는 버튼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오셨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미지의 사이즈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스테이지 크기를 이미지의 사이즈하고 동일하게 변경하겠다 할 때 사용하시는 버튼입니다. 자, 이 값은 나중에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 부분에 앵커가 보여지는데요. 자, 이 값은 정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미지나 또는 외부 파일을 가지고 그 부분의 정렬을 어디에 잡을 건지 보여지는 건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미지를 공부할 때 같이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저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 나올게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스테이지를 이렇게 변경을 해 놓은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니까 저는 스테이지 색상을 다시 흰색으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사이즈도 기본 값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자, 550에 400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기본 값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돋보기 도구를 이용해서 화면을 줄여서 보기도 하고 크게 보기도 했는데요. 자, 이 돋보기 도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도구에서는 모두 다 있는 도구죠.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사용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플러스 표시가 붙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을 확대해 준다는 얘기죠. 자, 뿐만 아니라 스테이지 상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50%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자, 바로 현재 우리가 화면을 50%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버튼 눌러서 숨겨진 내용들도 확인을 할게요. 자, 윈도우의 맞춤도 있고 프레임의 맞춤, 모두 표시, 자,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값으로 화면을 볼 것인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100%를 만약에 선택해 주게 되면 550에 400픽셀이 전체적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화면을 좀 줄여볼 건데요. 자, 도구상자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는 돋보기도 보여집니다. 화면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제가 선택을 해보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제가 다시 더하기 선택해주고 다시 한번 클릭해주게 되면 제가 클릭한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화면이 점점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도구 상자에 두 가지의 값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더하기 부호가 붙어있는 확대를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 키보드에 있는 Alt키만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 화면을 축소해서 볼 수 있는 도구로 전환이 됩니다. 자, 다시 Alt에서 손 떼게 되면 플러스 표시가 다시 붙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줄였다가 다시 늘려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바로 도형 도구죠. 자, 우선 저는 사각형 도구부터 볼 건데요. 자, 사각형 도구 옆부분을 보시게 되면 조그만한 삼각형이 하나 더 붙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 함께 붙어 있는 도구도 있고요. 자, 그렇지 않은 도구도 있죠. 자, 지금처럼 다각형 별도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삼각형이 붙어 있지 않죠. 자, 브러쉬에도 마찬가지고요. 연필 도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우개에도 붙어 있지 않고요. 또 선택 도구들에도 붙어 있지가 않죠. 자,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 붙어 있다는 건 이 안에 비슷한 도구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숨겨진 도구 보시기 위해서는 이 도구를 지그시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숨겨진 도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각형 도구 안에는 프리미티브 사각형 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같은 종류끼리 묶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저는 일반적인 사각형을 그려볼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니까 지금 속성창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견본과 색상 부분의 패널을 조금 닫아줄게요. 제가 그룹 닫기에서 닫아주고 속성창을 좀 넓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에 따른 옵션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구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반드시 속성창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각형 도구 선택하니까 지금 보여지는 속성들은 채우기 및 획이 보여지죠. 자, 채우기는 우리가 그려놓은 도형의 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획은 테두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보여지는 이 두 개의 색상은 연필 부분은 테두리에 해당하는 색상일 거고요. 이렇게 페인트통 형태를 하고 있는 부분은 면의 색상이 되겠죠. 자, 아래쪽 부분에는 획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 단락이 지금 끊어져 있는데요. 자, 획의 두께를 설정하는 부분이죠. 자, 아래쪽 부분에는 스타일, 선의 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스타일 아래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폭이라는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자, 바로 이 부분은 선의 가변폭을 줄 수 있는 선택 부분인데요. 우리가 선 부분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캡과 연결 부분이 보여지는데, 자, 이 부분도 역시 선에서 공부하시는 편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아래쪽 부분에는 사각형 옵션이 보여집니다. 자, 이 사각형 옵션이 제가 설명드렸던 모퉁이 옵션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사각형을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4개의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자, 우선 저는 사각형 먼저 그려볼게요. 자, 테두리는 검정색, 면의 색깔은 지금 파란색이죠. 자, 제가 첫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첫 점이 사각형의 좌측 상단 부분이 됩니다. 자, 제가 사각형 드래그 해보니까 지금 좌측 상단 부분이 찍혀서 이렇게 사각형이 드래그가 되고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반대로 하시게 되면 당연히 우측 하단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다시 드래그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의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자, 아직은 사각형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려질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저는 한 이 정도 사각형을 그려보고 싶어요. 이제 마우스에서 손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자, 저는 이번에는 다른 색깔을 가진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 값을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개체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개체의 색상이 변경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값도 선택이 되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앞으로 그려질 개체의 색상을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도구 상자 하단 부분에 보여지는 값을 이용해서 색상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속성창 부분으로 오셔서 값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면 색깔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저는 빨강색 선택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저는 테두리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려주게 되면 이번에는 면 색깔과 테두리의 색깔이 변경이 된 사각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그려놓은 사각형을 좀 지워주고 싶은데요. 자,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 그려진 개체를 삭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선택해서 선택한 부분만 삭제할 수 있고요. 또 화면에 있는 모든 그림을 다 선택할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전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 일일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저는 선택 도구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도구 상자 상단 부분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검정색 화살표가 보여지는데요. 자, 바로 선택 도구입니다. 자, 옆부분에 흰색 화살표도 보여지는데 세부 선택 도구라고 되어져 있죠. 자, 세부 선택 도구는 우리가 펜 도구나 또는 선 도구로 공부할 때 다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일반적인 선택 도구 사용해 볼게요. 자, 제가 선택 도구를 선택해 주고 속성을 봤더니 자, 이렇다 할 속성이 없네요. 자, 선택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시거나 클릭만 가지고도 선택이 되기 때문이죠. 자, 저는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약간의 빗금 모양이 보여지죠? 자, 선택이 다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택을 풀 때는 빈 공간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선택이 풀어져 버리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빨간색 사각형 안쪽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빨간색 사각형만 선택이 됐죠? 자, 속성 창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명령의 옵션들도 보여지지만 우리가 개체를 선택하게 되면 그 개체에 대한 정보도 역시 속성 창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위치 및 크기가 보여지죠? 자, 위치라고 하는 건 픽셀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X와 Y축으로 이렇게 좌표값이 보여질 거고요. 아래쪽에는 위드와 하이트, 높이와 가로값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확인했었던 채우기 및 획이 보여지는데 자, 지금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자, 붉은색은 그대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선택한 테두리는 지금 색상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네요. 자, 왜 그런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각형 도구 또는 타원 도구, 다각형 별 도구 같은 경우에는 개체의 속성이 바로 쉐이프, 모양 형태입니다. 자, 지금 위쪽 부분에도 모양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 개체들은 그릴 때는 한 번에 그려지지만 다 그려놓은 다음부터는 면과 테두리가 분리가 됩니다. 자, 제가 이동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해 주게 되면 지금 테두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저는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취소를 좀 할 거예요. 자, 편집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실행 취소 이동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동은 제가 마지막에 사용한 명령이 이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동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단축키 컨트롤 Z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취소를 해주면 다시 돌아왔죠. 자, 저는 선택도 풀을 거예요. 자, 제가 테두리 부분에 와서 클릭해주게 되면 이번에는 테두리만 선택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면의 색상은 보여지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선택하는 방법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쉐이프, 모양의 개체가 한 번에 선택되길 원하신다면 더블 클릭하셔서 선택하시게 되면 테두리와 면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저는 이 빨간색 사각형 이동을 좀 해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옮겨놨더니 자, 지금 달라진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사각형 부분이 분명히 닫혀져 있었고 검정색 테두리가 있었는데 일부 제거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프리미티브 사각형이나 또는 객체 드로잉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은 이렇게 쉐이프 형태에서는 그림끼리 포개지게 되면 눈덩이가 뭉치는 것처럼 다 뭉쳐져 버립니다. 자, 같은 색상일 경우에는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색상이 겹쳐질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잘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는 같은 색상이라고 하더라도 경계가 발생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색상으로 인식하고 그림이 잘려져 나가게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선택 도구 선택하고 제가 이 붉은색 사각형을 다시 위치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시게 되면 밑에 그림이 또 이만큼 잘려나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동해 보시게 되면 그림이 그대로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개체의 모양을 뜯어내고 싶으시면 선택을 이렇게 풀어주셔야만 이제 이 두 개의 개체가 비로소 합쳐지는 거겠죠. 자, 제가 다시 붉은색 사각형 더블 클릭해서 테두리까지 함께 잡고 이동해 보게 되면 사각형이 이만큼 잘려나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화면에 있는 그림을 모두 다 지우고 싶어요. 자, 우선 저는 돋보기 도구를 이용해서 화면을 이렇게 줄여서 보고요. 모두 다 선택할 거예요. 자, 화면에 있는 그림 전부 all이라는 뜻이니까 컨트롤 A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에 있는 모든 개체가 선택이 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에 있는 모든 그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사각형 그려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는 테두리 두께도 조금 두껍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요. 자, 회계 두께도 역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크롤바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수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10으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엔터 눌러줬고요. 자, 제가 다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두꺼운 형태의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자, 저는 다시 테두리의 색깔 변경할게요. 자, 저는 초록색을 선택을 해주고 면의 색상은 옐로우로 선택을 해주고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또다시 사각형이 그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저는 이제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볼 건데요. 자, 저는 이렇게 사각형을 크게 확대해서 보다가 이번에는 노란색 사각형 우측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역시 이렇게 크게 보는 상태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손바닥 도구입니다. 자, 제가 손도구 클릭해 줄게요. 자, 이 손도구는 화면을 이동시켜주는 도구인데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화면을 좀 밀어볼까요? 자, 제가 밀 때마다 점점 화면이 이동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크게 확대한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던 건 간에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손도구로 전환이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시게 되면 다시 원래 사용하던 도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번엔 손바닥 도구를 더블 클릭했는데요. 자, 그랬더니 화면에 꽉 차게 스테이지가 차고 있죠. 자, 보여지는 퍼센트는 지금 75%인데요. 자, 손바닥 도구를 더블 클릭한다는 건 결국 화면을 최대치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 가장 크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돋보기 도구를 따닥하고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무조건 100%로 보여주는 거죠. 자, 저는 화면에 딱 맞게 만들어 주고요. 화면에 있는 모든 그림을 다 선택해서 먼저 삭제를 해줄게요. 자, 제가 다시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는 선의 형태를 좀 변경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회계 두께나 또는 채우기 또는 테두리 색깔, 스타일 모든 부분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선의 종류가 뭐뭐 있나 좀 확인 좀 할게요. 자, 세선은 아주 가느다란 선이고요. 자, 실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줄로 이어진 선. 파선은 이렇게 중간중간 끊긴 선이겠죠. 자, 점선, 불규칙, 점묘선, 해치선 다양하게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보통 그렇게까지는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자, 저는 파선으로 변경을 해서 한번 사각형 그려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자,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파선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저는 두께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제가 3픽셀로 변경을 해주고 다시 사각형을 그려주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보여지고 있죠. 자, 두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점선 선택해서 사각형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점선 형태로 보여지고요. 자, 불규칙 선택해서 사각형 그려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의 형태가 조금 불규칙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점묘선으로 제가 사각형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점들이 막 이어져서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선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해치선인데 해치선은 마치 바늘땀 형태로 보여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스타일까지 설정해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모든 그림 선택하고 삭제할게요. 자, 제가 다시 사각형 그려줄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다시 사각형 그려줄 건데 선을 먼저 실선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자, 두께도 조금만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제 사각형의 사각형 옵션, 그러니까 모퉁이 값을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모두 다 값이 0인 상태인 거죠. 자, 저는 이 값을 조금 변경을 해볼 건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좌측 상단의 모서리,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우측 하단이죠. 자, 그런데 4개의 값이 모두 다 활성이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값만 활성이 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값만 활성이 된다는 건 결국은 이 4개의 값을 모두 다 묶어서 하나의 값을 적용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값이 묶여져 있냐면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고리가 걸려져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잠금 기능인데요. 결국은 내 모퉁이의 값을 잠궈서 하나의 값으로 적용을 시켜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4개의 값을 모두 다 따로따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저는 잠궈 놓고요. 저는 좌측 상단값만 30이라고 설정을 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자, 4개의 값이 모두 다 변경이 됐죠. 자, 제가 다시 이제 사각형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 4개의 모퉁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값을 반대로 줄 거예요. 자, 마이너스 값을 주겠다는 얘기죠. 자, 저는 마이너스 50 한번 설정해보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 역시 내기퉁이의 값이 모두 다 바뀌었고요. 자, 이제 제가 사각형을 그려보게 되면 이제 원이 바깥쪽으로 동그랗게 말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저는 잠금 좀 풀어볼게요. 자, 그랬더니 4개의 값이 모두 다 살아났죠? 자, 우선 저는 그림부터 다 지워주고요. 자, 저는 좌측 상단은 50, 좌측 하단은 양수 50을 주도록 할게요. 제가 30 설정해 줄 거고요. 우측 하단은 마이너스 100 설정할까요? 자, 엔터 눌러주고 제가 사각형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4개의 모퉁이에 저마다 다 다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값에 따라서 지금 모양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값은 계속해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사각형은 나는 직각 형태로 그리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값을 당연히 0으로 돌려놓으셔야 되겠죠. 자, 아니면 여러분들은 재설정 버튼 눌러주셔도 역시 동일하게 다시 직각 형태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두 다 뾰족뾰족한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는 정사각형 그리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사용해 보셨다면 똑같은 값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Shift 키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이즈가 얼마만큼 크든 작든 그리는 사각형 모두 다 정사각형으로 그려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선택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손도구를 언제든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바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제가 컨트롤 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컨트롤 키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선택 도구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드래그해서 선택하게 되면 이제 사각형 도구에서 제가 선택 도구를 중간에 전환해서 사용을 한 거죠. 자, 저는 사이즈 확인시켜 드리려고요. 자, 위치 및 크기 부분으로 오시게 되면 어때요? 사이즈가 지금 두 개가 똑같이 24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Shift 키만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바로 정사각형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모두 다 선택해서 지워주고요. 다시 한번 사각형 그릴 건데요. 자, 제가 모퉁이 옵션 값 줄 거예요. 자, 저는 20을 선택을 하고 엔터 눌러주고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선택 도구로 전환해서 선택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속성 값에서 사라진 값이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쉐이프 형태로 그림을 그린 경우에는 나머지 값들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면 색상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또 테두리 색상도 역시 바꿔주실 수 있겠죠? 자, 저는 테두리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색상도 잘 바뀌고요. 두께 값도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선의 형태도 우리는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없어진 값은 바로 모퉁이 값이 사라졌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쉐이프로 그렸을 경우에는 그리고 난 후에는 값을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형태의 프리미티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제가 사각형을 그려주게 되면 한 번에 그려줬고요. 자,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번에 선택이 되고요. 제가 다시 또 사각형을 그려서 이 부분에 가져다 놓고 이제 위치 좀 바꿔볼까요? 자, 아무리 위치를 변경하고 합쳐도 지금 이 개체는 서로 한 덩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저는 이 사각형은 좀 지워줄게요. 자, 이제 이 사각형만 남겨놨는데 자, 사각형 옵션 확인되시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먼저 사각형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값을 주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려놓은 후에도 우리가 사각형 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값을 30으로 변경하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 값이 변경이 됐죠? 자, 저는 다시 모두 다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프리미티브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값이 사각형과 동일하지만 한 번에 한 덩어리로 그려진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패스 형태로 묶여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사각형 옵션을 그린 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사각형을 그리려고 클릭, 첫 번째 점을 찍었어요. 자, 저는 아직 마우스에서 손대지 않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키보드의 방향키 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좀 눌러볼게요. 자, 지금 사각형의 모퉁이가 값이 바뀌고 있죠. 제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값이 적용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눌러주게 되면 플러스 값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한 수치가 필요 없고 나는 이렇게 눈대중으로 적당한 크기를 주겠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시기 전에 방향키를 이용해서도 역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지워줄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타원 도구 사용해 볼 건데, 자, 역시 숨겨진 도구가 있죠? 자, 타원용 도구부터 먼저 사용해 볼게요. 자, 제가 드래그를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원 형태가 그려지고 있죠? 자, 타원형 같은 경우에는 타원도 그릴 수 있고 정원도 그릴 수 있겠죠? 자, 역시 Shift 키 눌러주시게 되면 정원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역시 쉐이프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와 면이 분리가 되고요. 다시 제가 이렇게 포개놨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의 그림이 뜯겨져 나가고 같은 색상들은 하나로 합쳐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지워주고요. 자, 제가 Shift 키 눌러서 정원을 좀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 원도 역시 사각형과 마찬가지로 테두리의 두께, 테두리의 모양 모두 다 변경하실 수 있는데 사각형 옵션처럼 타원 옵션이 보여지죠? 자, 시작 각도, 종료 각도, 내부 반경이 보여집니다. 자, 그려진 개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게 되면 역시 값이 사라져 버렸죠? 자, 그리기 전에 값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시작 각도, 그리고 종료 각도, 그리고 내부 반경까지 주고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랬더니 거의 반원인데 안쪽이 이렇게 홀쭉하게 파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원이라는 건 시작점과 끝점이 완전히 붙어 있는 형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벌려서 우리가 사각형의 형태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내부 반경은 원이 그려진 센터,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값을 줘서 안쪽을 비워내는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는 패스다키가 보여지는데요. 자, 우선 전 이 그림 지워주고요. 프리미티브로 한번 변경을 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려줬고요. 자, 제가 시작 각도 값을 좀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 각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전 종료 각도,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값을 조금 이동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점점점 값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부 반경 값도 제가 좀 큼지막하게 줄까요? 자, 안쪽이 이만큼 빠지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원을 열어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찍혔던 점과 마지막 점이 이렇게 지금 꼭꼭 다 닫혀 있는 상태인데 제가 패스 닫기 부분의 체크를 꺼버리게 되면 시작점과 끝점이 모두 다 열리게 되죠. 자, 이렇게 열리게 된 상태에서는 면의 색상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닫혀져 있는 패스 안에만 색이 제대로 채워진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완전하게 벌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색상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패스 닫기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처음 값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재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모두 다 0의 값으로 변경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리미티브도 역시 이렇게 패스 형태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동이 되고요. 또 포개놔도 절대로 합쳐지는 일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사각형과 원형을 그려봤고요. 또 프리미티브 개체와 모양 개체가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을 했죠. 또 테두리의 색깔도 변경을 해봤고요. 그리고 획의 두께, 스타일도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